도대체 20년 동안 뭘 한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도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실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10년 정도를 제가 아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지금 현재 누구와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토리 공모대전에서 대상 받으신 분하고 제가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내용도, 그 썰도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은 있을 겁니다. 그 테레비를 보고 있다,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내가 써도 저거보단 잘 쓰겠다. 저 어떻게 저렇게 쓰지? 내가 써도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한 10년, 20년 지나는 겁니다. 근데 작가라는 이미지가 주는 또 환상들이 좀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1차적으로 작가들의 손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이 세상에 없었던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뭔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니죠,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제 배우들한테 가서 유명 배우들이 그 내용으로 연기를 하고 또 보는 사람은 또 감동을 받고 또 인지도가 어느 정도 생기면 그 돈도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회당 굉장한 돈을,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을 받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렇게 되기는 쉬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2,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명예욕이나 어떤 내가 어떤 어떻게 돼서 좀 환상적인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고 그냥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글 쓰고 상상하고 그걸 받아 적고 뭔가 창작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기회를 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환상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분명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할 거고, 근데 이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매일같이 앉아서 글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이게 보상을 받는 건,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한 달, 두 달, 1년 내내 어떤 내용을 썼더라도 이게 그냥 폐지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걸 몇 년에 걸쳐서 했다라고 해서 뭐가 어쨌든 된다라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전자가 많냐? 왜 이렇게 그 공모전 한번 열리면 한 거의 수천 편 정도가 이렇게 응모가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그만큼 이것만큼 평가가 굉장히 쉽다라는 점입니다. 평가가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행정고시나 어떤 사법시험을 보듯이 어떤 공모전에만 당선이 되면, 공모전만 통과하면 내 앞길은 꽃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공모전이 도대체 뭐길래 자꾸 공모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짚고 넘어가면,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과정은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냥 공모전만 패스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공모전의 상금이 일단 대체적으로 메이저 공모전은 1억 정도입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메이저 공모전이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이제 스토리 공모대전이 있고요.
그리고 사기업에서 하는 것 중에 큰 거는 CJ 공모전하고 롯데에서 하는 그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1억 가까이 주고 2등만 해도 약 5천만 원 정도 상금이 주어지고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모전에만 당선되면 돈도 기본적으로 뭐 1억 가까운 돈을 받고 또 편안하게 작가 생활을 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시나리오 작가가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공모전에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에 3번 메이저 공모전이 있고 또 그 종편에서 하는 공모전도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뭐 지역에서 하는 거 따지면 1년에 뭐 한 10번도 넘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공모전에 계속 도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글을 좀 쓰면 좀 될 것 같고 내가 그 테레비를 보면 정말 내가 써도 저거보다 훨씬 더 잘 쓰겠다. 나도 저만큼은 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도전하는 겁니다.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나는 집에서도 밀어주고 뭐 돈도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그건 이제 아카데미가 될 수 있고 메이저 방송사는 아카데미가 보통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방송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시나리오 작가 과정이 있어요. 그걸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문화생처럼 어떤 시나리오 공모전에 뭐 당선이 되신 분 밑으로 뭐 일정 금액을 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고 또 나는 이제 반대로 돈이 없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러면 낮에 일하고 그 저녁에 네, 말 그대로 주경야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쓰고 낮에 일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책을 뭐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뭔가 그 작법에 관한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그 시나리오 대본을 다운받아서 뭐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좀 그랬으니까요.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나쁘다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나중에 이 두 그룹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스터디 그룹이라는 곳으로 모여지게 되는데 뭐 2단계까지 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아카데미나 이런 그 어떤 좀 비용을 들인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어떤 그 첨삭,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어쨌든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끼리 같이 협업해서 뭐 공모전에 한번 도전해 본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아주 뭐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두 그룹이 결국은 나중에 스터디 모임으로 같이 합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그 시나리오 과정이 끝나거나 어떤 뭐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도제식으로 이제 배운다고 하더라도 계속 안 되면 계속 밑에 있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스터디 모임에 참석을 하고 혼자 공부하시던 분들도 1, 2년 정도 공모전에 계속 응모를 하시다가 안 되면 뭔가 좀 다른 사람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고 나하고 같은 사람들을 좀 만나서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그 스터디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터디 모임은 뭐냐? 뭐 스터디 모임은 뭐 카페를 통해서 주로 찾아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죠. 뭐 근데 거기 소개해 보면 그 좀 여러 그룹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그룹은 아예 생 초보들만 있는 그런, 그리고 좀 이제 연령대가 좀 적은 분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는 좀 굉장히 좀 약간 전문적인 냄새가 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은 가면 꼭 그 기성 작가분들이 한 분 정도 계시거나 아니면 뭐 연출을 하시던 뭐 방송 뭐 연출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 꼭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스터디 모임도 여러 곳 전전해서 좀 잘 아는데 그 어떤 기성 작가가 있다거나 뭐 영화사 쪽에 연이 어느 정도 다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이제 좋을 것 같지만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사하고 연줄이 있어서 좋은 내용을 써서 거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피드백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미 거기에 계신 기성 작가분은 어떤 내용을 써야 그 영화사에서 좋아하고 안 좋아할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초보 입장으로 그런 모임에 처음 갔어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써온 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이제 같이 뭔가 디벨롭먼트를 해서 내용을 발전시켜서 뭔가 좀 그 영화사나 투자사 쪽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완성하는 건 내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룹으로 같이 이제 공동 작업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뭐 저쪽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러면 그걸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기가 좀 애매한. 거기다 또 내 이름을 올리기도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좀 희귀한 케이스지만 가끔 일어나는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뭐 같이 뭐 이렇게 계약서 같은 것도 쓰고 뭔가 이제 뭐 그렇긴 하는데 초보 입장에서는 내가 좀 빨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좀 빨렸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그 어떤 화두를 꺼냈다고 해서 그 화두로 진행된 모든 내용이 다 내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간 뭐 그 정도까지 가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냥 보편적으로 스터디 모임에서 일어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스터디 모임에서는 보통 자기가 작업을 해왔던 거 그리고 자기가 뭐 이번 주에 썼던 거를 가지고 가서 서로 품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거를 제가 봐주고 제가 쓴 걸 내가 봐주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품평을 받고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시나리오 작가가 아직은 이제 아니잖아요, 다들. 그러면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떨 때는 읽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과연 무슨 생각으로 얘가 이런 내용을 썼지? 얘가 정말 도대체 이런 실력으로 시나리오 작가가 정말 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쟤도 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요. 예. 그러니까 웬만큼 잘 쓴 글이 아니면 물론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쟤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을까라고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내 것도 내가 쓴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나에 대한 메타인지를 좀 높일 수 있으면, 그걸 이해하게 되면 쟤도 나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정말 글을 써왔던 게 정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정말 좋은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서로 그 그러니까 비평은 장점과 단점을 다 얘기를 해주는 게 비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단점만 얘기를 쿡쿡 집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장점이 별로 없으니까, 내용이 너무 진짜 재미가 없으니까 서로 단점만 계속 얘기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정말 쓰레기다까지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 울그락불그락 해주고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 전까지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분위기 굉장히 어두워요. 그 품평해 줄 때 서로. 예. 근데 재밌어요. 예. 재밌고 어쨌든 시나리오 모임이 끝나면 뭐 술이라도 한잔 하고, 때가 되면 뭐 펜션 잡아서 놀러 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뭐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예, 젊은 날 한 번쯤 해봐야 될 뭐 그런 느낌? 예. 그런데 이 만약에 그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뭐 혹시라도 이 내용을 보신다면 꼭 걸러야 될 사람이 한 명은 있습니다. 그 뭐 여러 명은 아니고 글을 안 써오는 사람, 자기 글은 안 써오고 남의 것만 계속 그 비평만 하려는 사람, 평가만 하려는 사람은 뭔가 좀 그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거를 안 써오고 다른 사람 것만 보고 뭐 그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좀 걸러내야 될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스터디 모임은 굉장히 재밌고 뭐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그 요 정도 오면은 5년에서 뭐 6년 정도는 금방 가 있습니다. 예. 5년에서 6년 정도 금방 가 있고 저도 그랬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나는 뭐 가능성이 있는 건가를 진지하게 심도 높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네. 뭐 이거 계속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코스가 보조 작가 코스입니다. 예. 보조 작가 코스. 보조 작가로 처음에 이제 일단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뭐 보조 작가로 들어가면 일단 그 스터디 모임 전전할 때보다는 뭔가 프라이드가 좀 올라가 있죠.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메인 작가 될 것 같고, 이미 뭐 행동은 벌써 이제 메인 작가죠. 예. 어쨌든 보조 작가니까. 근데 이제 보조 작가로 들어가서 한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메인 작가가 능력이 있는 경우, 또 메인 작가가 능력이 없는 경우,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메인 작가가 능력이 있는 경우, 보조 작가를 과연 입봉을 시켜줄까요? 아예 메인 작가가 능력이 있는데 보조 작가한테 글을 쓰라고 시킬까요? 그렇지는 않죠. 약간 비서 느낌. 뭔가 좀 그 자료조사와 허드렛 일을 시키는 그런 느낌. 그렇다고 능력이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작가 밑으로 들어간 경우, 뭐 자기가 쓴 글이 뭐 방송을 좀 탈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뭐 한 몇 줄 정도, 한 뭐 길게는 몇 장 정도. 그런데 그 메인 작가가 실력이 없는 경우는 아예 메인 작가가 방송국에서 까이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넣거나 아니면 편성되거나 할 때 메인 작가가 이제 보조 작가는 당연히 뭐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조 작가로 들어가셔도 느끼는 게 메인 작가들이라고 해서 1억 넘게 1억까지 주는 공모전에 지원을 안 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예. 메인 작가들도 기존 작가들도 1억 주는 공모전에 공모를 합니다. 예. 합니다. 예, 확실히 합니다. 예. 메인 기성 작가들도 1억 주는 공모전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배우는 거죠. 내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나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경쟁하는 줄 알았는데 기성 작가들도 공모전의 문을 계속 노크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정도 되면 한 10년 정도 지나 있습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금방 지나 있는데, 또 이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내가 처음 뭐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고 준비했던 그 마음을 먹었던 순간에 10살 정도 어린, 그러니까 초등학생이겠죠. 초등학생들이 10년 지나면 벌써 성인이 돼서 같이 이제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 굉장한 소질이 있는, 뭐 선천적인 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매년
공모전에 응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보통은 대부분은 다 그만두고 뭔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한다거나 뭐 그것만 뭐 전업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이번에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일도 하면서 이제 뭐 간간히 글을 쓰면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10년까지가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끔 저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약간 좀 그랬는데 그건 이제 포지션 변경입니다. 예. 포지션 변경이죠. 예. 내가 지금까지 작가로서 뭔가 도전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감독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예. 감독 모드, 연출 모드로 변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맞닿아 있어요. 이 감독들 중에서도 자기 시나리오를 자기가 써서 연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글이 정말 자신 있고 내가 쓴 게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가보다 감독 모드에서 이제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은 또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작가 모드였을 때는 뭐 카메라 앵글이고 뭐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 현장에 바로 옆에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약간 소설 쓰는 느낌이죠. 근데 이제 감독 모드에서 바라보면 감독은 이 네모 안에 화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안에 넣어야 되니까 어쨌건 앵글 안에 넣어야 되니까 앵글 안에 어떻게 담을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소품이나 장소나 뭐 이런 걸 당연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나리오 쓸 때 감독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래서 그걸 뭐 컷이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거나 뭐 어떤 연출을 조금이라도 이제 해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구나라는 거에 저도 처음에는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감독의 입장에서 내가 한 줄 잘못 쓰면 이게 예산이 뭐 얼마나 더 오바될까, 뭐 몇백이 오바될까, 뭐 큰 영화에서는 몇천이 오바가 되겠죠. 한 줄 잘못 쓰면은. 뭐 시나리오 작가 모드일 때는 비행기나 뭐 헬리콥터를 띄웠겠지만 감독 모드에서는 절대 못 띄우는 것처럼 뭔가 그런 세세한 뭐 돈 무슨 뭐 배우 뭐 앵글 뭐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상용으로 적절한가 이 내용이 뭐 영상용으로 적절하지 않은가까지 이제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 모드로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데뷔하는 과정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만만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1시간 반 정도를 계산해서 한 60매 정도 A4 용지 60매 정도의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서는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고 그 단편 영화제가 국제 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좀 그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뭐 다른 나라도 단편 영화를 찍고 거기서 좀 노티싱이 된 사람들이 장편 영화를 가는 거니까요, 결국에. 뭐 1시간 뭐 영화 뭐 장편만 쓰다가 단편 쓰려니까 뭐 15분이니까 뭐 이거 뭐 만만하게 보입니다. 15분이면 10분 뭐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한 다섯 페이지도 안 되는 5-6페이지만 쓰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대충 찍어서 국제 영화제에 보내면 된다라는 뭐 허황된 생각을 제가 좀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SD 카드 들어가는 캠코더가 나왔을 때인데 그걸 사가지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애들을 몇 명 모아서 연습해 본다는 셈 치고 이제 그걸로 찍어서 편집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올려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있었어요. 그 메인 화면에 올려줬어요. 그 유튜브하고 네이버에서 첫 메인 화면에 올려줘서 그게 한동안 롤링돼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것만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2편, 3편 이렇게 올렸는데 뭐 전혀 반응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1편이 굉장히 재밌었다면 2편, 3편을 계속 봤겠죠. 근데 1편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제 실력이 정말 형편이 없었던 거죠. 네,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예.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 깔끔하게 이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토익 시험을 봐서 토익 점수를 만든 다음에 좀 영어 업무를 좀 해야 되는 뭐 꽤나 좀 그래도 급여를 조금 많이 주는 회사에서 그래도 한 5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창작을 하기를 원하는 창의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그 욕구가 해소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불행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주말에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토, 요, 일요일을 이용해서 영어로 영화 만들기 모임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뭐 어쨌든 뭐 모임 자체가 외국 사람들도 있고 뭐 유학 오래 갔다 와서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00% 영어로만 그 영어를 해야만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해서 많이 좀 멤버들한테 많이 혼나고 근데 어쨌거나 뭐 그 영어로 영화를 만들어서 뭐 국제 그런 영화제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스토리 공모 대전, 예, 요즘은 1억 주죠 대상. 거기 대상을 받은 분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 궁금하셨나 봐요. 예, 영어로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만드는 건지 너무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저는 그 대상을 받았다라는 게 좀 대단하다라는 거를 한국인이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이제 외국인들한테 자기 이제 그 대상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하셔서 좀 저도 이제 아이씨 뻥인가 하고 진짜 찾아봤는데 사진이나 이런 게 다 맞더라고요. 장관한테 사진 그 상 받고 뭐 이런 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잖아요. 정말 뭐 누군가에게는 뭐 10년 넘게 그런 뭐 그 꿈꿔왔던 뭐 그런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큰 공모전에서 상을 받을 수 있냐? 그 부분은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대답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써줘라. 그들이 원하는 걸 써줘라. 그들이 원하는 걸 써줘라. 그러니까 그분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걸 쓸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고 또 이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굉장히 그냥 영어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는데 전혀 거리끼거나 뭔가 좀 전혀 막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네이티브 같았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고 발음도 되게 정확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헐리우드 갔다 와서 뭐 헐리우드에서 있었던 얘기도 하는 거 보니 그분은 그냥 원래 한국에 있는 작가인데 헐리우드로 진출을 하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냥 작가고 영어도 기가 막히게 해서 헐리우드에서 일을 하고 싶은 한국 작가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분이 대상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내가 동등한 그냥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였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기성 작가들하고 같이 경쟁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조금 더 지나니까 기성 작가 중에서 뛰어난 뭐 해외에 진출하려는 작가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예.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셨을 때 얘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고 누구하고 경쟁하고 있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미리 이제 감을 잡고 뭐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포기하라는 거냐? 이제 뭐 그만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꿈꾸는데 뭐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뭐 도전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신의 의지를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뭔가 원하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땐 그걸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 상대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상대와 정면 승부를 벌일 것이냐 아니면 좀 간접적인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승부를 볼 거냐 뭐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저도 대안을 찾다가 찾다가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저한테는 아마 이 채널이 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방식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공모전 아니면 뭐 국제 영화제 뭐 이런 방법이 아닌 그 관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런 과정들에 관심이 있다거나 뭐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제가 뭐 카페도 따로 마련을 해놨는데 어쨌든 뭔가 저하고 뜻이 맞는 분이 있으시다면 나중에라도 좀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뭔가 꿈을 포기하기보단 뭔가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꿈을 이뤄 나가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